자, 오늘은 TPK128 키트를 조립해 볼 거예요. 이 키트는 이번 강의에서 사용되는 그런 키트인데, 아트메가 128 마이컴이 들어있고, 뭐 각종 실험을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키트예요. 우리 이거 직접 이제 납땜하면서 직접 조립을 해볼 건데, 자, 먼저 내용을 한번 보면은 부품들이 들어있어요. 봉투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죠. 봉투에 들어있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부품 이름이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총 8봉투로 나눠서, 여러분들 이제 조립할 때 부품들이 비슷한 부품들이 있으면은 서로 섞이지 않게 구분을 해서 돼 있고, 여러분 조립을 할 때 이 번호대로 하나씩 따가지고 우리 조립을 하면은 쉽게 조립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LCD죠. LCD. 보다 보면은 이렇게 키트에 들어간 LCD예요. LCD가 구성되어 있고, 실습할 때 사용할 케이블 우리가 배선을 할 케이블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PCB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PCB 이제 비닐을 제거해서 사용할 거고, 자, 그 내용은 이런데 납땜을 하기 위해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은, 첫 번째로 인두기가 있어야겠죠. 인두기. 이 모양은 뭐 여러 모양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칼날 모양을 쓰는데, 뭐 사용자마다 어떤 거 쓸 거는 개인의 그 편리에 의해서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칼날 팁을 좋아해요. 네. 그리고 지금 요렇게 수세미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인두 팁을 닦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닦는 용도로 사용하고, 또 이렇게 인두 팁을 닦고 나면은 뭐 스펀지 같은 거 물에 적셔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스펀지 같은 경우는 인두기 열을 뺏어가요. 인두기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제가 쓰는 인두는 자동 온도를 맞춰주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저가형 인두 같은 경우는 온도를 맞춰주는 기능이 없어요. 열이 그냥 뺏어가고 그 상태로 납땜을 하면은 납이 잘 안 먹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용할 게 이런 솔더 페이스트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렇게 안에 열면은 이렇게 화학약품이 있는데, 이거는 납이 잘 묻게 하는 그런 화학약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팁의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납땜을 잘 먹게 할 때 살짝 팁을 찍어가지고, 자, 이렇게 살짝 팁을 찍어서 납땜을 하면은 그 납이 더 잘 먹게 되는 그런 이제 약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납이 필요하겠죠. 이런 납이 필요합니다. 실납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구, 이거 리드를 자를 니퍼가 있어야죠. 리드 자를 니퍼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아까 봤던 이 PCB 보드를 한번 뜯어보죠. 이런 거 뜯을 때는 이렇게 끝에 모서 이렇게 누르면 찢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내면은 되는데, 이 봉투 겉에 있는 이 반짝반짝하는 봉투는 정전기 방지하는 봉투예요. 정전기. 그러니까 원래 이런 전자제품 이런 보드에는 이 정전기가 타게 되면은 잘못하면 보드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봉투에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드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면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건 뭐냐 하면은, 맨 구석에 맨 사방에 얘를 고정시킬, 우리가 납땜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는 이제 부품면이라고 하고 탑면이라고 하고, 뒤집으면은 얘를 바탕면이라고 해요. 밑면 바탕면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강의에 여러분 들었겠지만은, 이 핀스로울 타입, 그러니까 딥 타입이라고 불리는 핀스로울 타입은 이쪽 면에다 납땜을 하는 거예요. 그 바탕면에다 납땜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탑면에는 지금 마이컴이 하나 붙어 있죠. 이 마이컴 가까이 비치면은, 이 마이컴. 근데 얘가, 이 부분이 마이컴인데, 얘가 실제적으로 이 동작을 하는 아트메가 128 마이컴이에요. 이 마이컴 같은 경우는 지금 SMD 부품이에요. SMD 부품은 표면에 붙이는 부품이에요. 이 보면 지금 보기에도 PCB 표면에 붙어 있죠. 이 SMD 부품은 대부분 이제 기계로 작업을 해요. 기계로 작업을 해서 밑면에 납땜하는 게 아니고 윗면에서 그대로
크림 솔더라는 걸 보드에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이 부품을 기계가 얹고 얘를 뜨거운 곳을 지나가면 그 크림 솔더가 처음에 말랑말랑한데 그 기계 뜨거운 기계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얘가 딱딱하게 굳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납땜을 하기 때문에 공정이 달라요. 자, SMD는. 자, 그럼 뒷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린 지금 다 손으로 납땜할 거지만은 실제 대량 생산을 할 때는 윗면에다가 부품을 다 실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물이 끓는 그런 솔더링 머신을 지나가요. 얘가 이렇게 쓱 지나가요. 밑에서는 여기서 막 남물이 이렇게 끓고 있는데도 얘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부품이 꽂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밑면에는 자동으로 납이 묻어요. 자동으로 납이 묻으면서 납땜이 자동으로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라인을 다 닫히 나오면은 밑에 보면 납땜이 다 돼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실습, 이걸 조립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실습이에요. 이런 키트를 조립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키트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맨 귀퉁이에다가 납땜을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서 할 거잖아요. 뒤집어서 할 건데, 그 부품이 이쪽 면에 꽂혀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약간 이렇게 띄워서 놓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띄워 놓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서포터를 사용할 거예요. 이 서포터는 이 8번째 봉투에 있는데 높이가 약 한 11mm 정도 되는 그런 서포터고, 이 서포터하고 너트가 이게 필요하겠죠. 너트 4개가 필요할 거예요. 이게 3개, 4개, 그렇지? 4개. 그래서 4개가 필요하니까 이제 4개를 이 귀퉁이에다가 먼저 조립을 해줘요. 해서 우리가 4개를 딱 붙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품을 삽입해야 되는데 뭐 어떤 부품부터 할까? 어떤 부품부터 우리가 삽입을 할까라는 이제 그 궁금증이 뭐 생기겠죠.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자, 일단은 어떤 부품부터, 특히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작업할 때는 어떤 부품부터 꽂냐 하면은 가장 높이가 낮은 부품부터 꽂아요. 높이가 낮은 부품. 가장 높이가 낮은 부품이라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항류가 있어요. 저항, 액시얼 저항. 자, 지난번 시간에 예전에 이제 강의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이 봉투 3번 봉투 한번 뜯어서 보면은 부품 형태가 이렇게 된 형태가 있고 이렇게 된 형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치워보고, 자, 이런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형태는 레디알 타입이라고 그랬어요. 레디알 타입. 그래서 이 레디알 타입은 기계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커팅이 되면 되게 밑에 딱 찍히는 그런 타입이고, 이런 액시얼 타입 부품들은 기계가 양쪽으로 커팅을 해요. 커팅을 해서 안으로 이렇게 말려서 부품이 삽입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 조립이 되는데, 자, 이렇게 손으로 조립할 때는 제일 먼저 낮은 부품부터 조립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은 낮은 부품이 높은 부품부터 하면은 낮은 부품을 꽂을 때 걸리적돼요. 그래서 항상 낮은 부품을 먼저 작업하는 게 좋아요. 자, 이거 지금 이 두 개의 저항인데 얘는 470ohm이야. 470ohm 같은 경우는 이 봉투에 우리 레퍼런스 번호가 써 있는데 R1과 R6을 470ohm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 두 개니까 먼저 사용하기 전에 맨 끝에를 이렇게 리퍼로 잘라줘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저항이 준비가 되면은
이거도 이렇게 다리를 꺾어서 제가 R1번과 R6번이니까는 R1번, 6번 자리에 이렇게 삽입을 해줘요.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보통 이게 기계로 찍으면은 저항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딱 돼요. 한 방향으로 되는데 이 우리가 손으로 조립할 때도 이렇게 저항의 띠 방향을 보통 한 방향으로 해주는 게 보기 예뻐요. 보기에 예쁘다는 거예요. 뭐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뒤로 딱 뒤집었을 때 보면은 리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리드가 나와 있는데 얘를 기계로 딱 찍으면은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딱 몰아줘요. 기계가 안쪽으로 딱 이렇게 몰아줘요. 얘도 이렇게 몰아줘요. 몰아주면은 이게 거꾸로 돼도 빠지지 않죠. 거꾸로 돼도 빠지지 않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납땜하는 방법이 이제 갈리게 돼요. 첫 번째는 얘를 우리가 커팅을 하고 납땜을 할 것이냐, 혹은 납땜을 하고 커팅을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가. 자, 지금 두 개를 그럼 똑같이 한쪽은 지금 이쪽은 미리 커팅을 할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저항 엑셀 타입 같은 경우는 다리를 반드시 클린치를 안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깥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얘를 그럼 이쪽 거는 이렇게 자르고 할 거예요. 자, 자를 때는 리드를 손으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얘는 이쪽 거는 납땜을 하고 그 다음에 자를 거예요. 자, 납땜을 먼저 이제 해볼게요. 자, 이쪽에 납땜은 어떤 순서로 하냐면은 첫 번째로 인두기를 대고 그 다음에 납을 대고 그 다음에 납을 떼고 인두를 떼고, 이 순서로 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두기 대고 납을 대고 납을 떼고 인두를 떼고, 이 순서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일단 납땜을 했어요. 납땜을 했는데 좀 리드가 좀 길게 돼 있긴 한데 이거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하고, 이쪽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군데를 납땜을 했어요. 자, 납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쪽 부분은 우리가 먼저 자르고 했죠. 먼저 자르고 납땜했고, 이거는 아직 자르기 전에 납땜을 했어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나중에 반드시 잘라줘야죠. 이렇게 뭐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이렇게 먼저 납땜하고 잘라준 경우, 지금 이쪽 경우죠. 이쪽 경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인두기를 한 번 더 대줘야 돼요. 이렇게 인두기를 한 번 더 대줘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자르는 과정에서 이 미세하게 크랙이 갈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미세하게 크랙이 갈 수 있어서 반드시 인두기를 한 번 더 대줘서 그 크랙을 없애줘야 돼요. 근데 이게 뭐 크랙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뭐 몇천 몇만 할 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게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인두를 대줘서 그 납면이 이제 잘 되게, 다시 크랙이 발생하지 않고 납이 잘 되게끔 한번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오른쪽에는 이미 한번 커팅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자를 때 이거 좀 길게 잘랐어요. 이 부분 보면은 좀 길죠? 요거 얘도 내가 요거 한 번 더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으면 얘도 잘랐으면은 반드시 인두기를 대서 대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지금 딱딱 두 포인트 납땜을 했는데 항상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납이 얼만큼 묻어야 될까요? 납이 얼만큼 묻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납은 자기가 알아서 자리를 잡아가요. 자기가 알아서 자리 잡아가는데, 납땜을 한 면을 여기 보면은, 여기 자세하게 가까이 빛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납땜은 이렇게 원뿔 형태가 돼요. 원뿔 형태가 돼야지 적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잘못 배운 친구들이 있는데, 이 패드가 동그랗잖아요. 우리 패드가 이렇게 동그란데 납은 여기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되는 게 자연스러운 모양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납을 많이 묻힌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들어간 형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건 다 옆에서 본 거예요. 단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패드가 이만하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둥글게 한 건 잘못된 거예요. 이 패드 바깥면으로 납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납은 이 패드 안에만 있어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삼각형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조금 부족한 거는 여기가 이렇게 쭉 빨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자, 그래서 가장 주의할 거는 이렇게 옆으로 볼록하지 않게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다음 걸 한번 더 해봅시다. 지금 제일 낮은 거부터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항을 또 한번 찾아서 해봅시다. 여기 봉투에 보니까는 저항이 1kg짜리 5점이 들어가요. 1kg짜리 5점이 들어가는데 R10, 11, 12, 7번, 9번이래요. 자, R10, 11, 12, 그 다음에 9, 그 다음 9도 있고 7번, 9번이라고 했어요. 먼저 얘는 아까 잘랐지만은 사실 이게 종인데 이렇게 빼면 빠져요. 이렇게 빼면은 쭉 빠져요. 그래서 R 7, 9, 10, 11, 12죠. 9도 9에다 놓고 또 이렇게 놓고, 아까 얘기했지만 색깔을 뭐 맞추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맞춰도 그만 안 맞춰도 그만인데, 맞추면 이쁘고 뭐 안 맞추면은 뭐 눈치 못 챌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R7은 어딨냐면은 R7은 이 밑에 있어요. 자, 해보겠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쪽으로 클린치를 좀 해주다. 안쪽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를 좀 미리 자르고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미리 자를 때 단점이, 클린치를 좀 내가 좀 소홀히 하면은 부품 밑에 빠져버려요. 자를 때는 리드를 손으로 잡고 이렇게 자르세요. 그래야지 리드가 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다시 납땜을 해볼까? 자, 납땜을 할 때는 인두를 먼저 대고 납을 녹이고, 그리고 인두 먼저 대고 납을 녹이고, 인두 먼저 납을 녹이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 저항이 쭉 조립이 됐죠. 그리고 다음 저항이 좀 많은 것부터 해볼까요? 여기 보니까는 330ohm짜리 R4부터 13, 14, 15, 16, 17, 18, 19, 20이라고 돼 있어요. 총 9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항은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뜯어도 돼요. 이렇게. 모두 같은 값이니까 335.
레퍼런스를 다시 보면은 R43 볼까요? 일단 13부터 20까지는 있어요. 13부터 20까지. 자, 방향이 안 맞았네. 이렇게. 여기까지 다 꽂았고, 그 다음에 R4번을 찾아야 되는데, R4번 어디 갔지? R4번 여기 있네요. R4번은 여기 있다. 총 9개. 자, 저기 하나 남았네요. 자, 총 9개를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에를 약간 클린치를 해줘서 저 밑에 빠지지 않게 클린치를 해줘요.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엑셀 저항의 클린치는 안쪽으로 접어야 돼요. 바깥쪽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PCB 설계할 때도 아예 안쪽으로 접을 마진을 주고 설계를 해요. 안쪽으로 접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건 기계는 이 레드의 머신 자체가 안쪽으로 접어요. 기계를. 그러니까 기계가 안쪽으로 접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손으로 하고 있지만은 실제 기계는 이거는 다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요. 안쪽으로. 그래서 실제 설계할 때는 이거는 그냥 기계도 찍는다고 생각하고 설계하는 거예요. PCB를 설계할 때. 총 9개를 이렇게 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근데 이게 클린치를 잘 하더라도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자, 한쪽만 먼저 잘라서 땜을 해요. 이것도 방법이에요. 한쪽만 먼저 잘라서 땜을 하면은 자, 나머지 쪽은 그냥 붙어 있어요. 이쪽도 우리가 한쪽만 한번 잘라서 해봅시다. 두 쪽 다 하면은 난 불안하다, 도저히 떨어질 것 같다 라는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은 한쪽만 잘라서 먼저 땜을 하고 나중에 나머지 한쪽을 완성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쪽 땜했죠? 여기도 땜하고, 가운데 것도 지금 잘라놨으니까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지금 한쪽들이죠. 한쪽들은 이제 잘라줍시다. 자른 부분은 다시 이제 납땜을 해줍시다.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9개 저항도 다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낮은 부품들 찾아볼까요? 봉투마다 하나씩 뜯어서 저항을 먼저 찾아서 납땜을 해봅시다. 자, 요 부품 볼까요? 여기 보니까는 액시얼 부품이 지금 인덕터 L1하고 레지스터 R5가 있어요. L1과 R5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이오드 두 개가 있네. 다이오드 1N4148 한번 다 꺼내볼까요? 자, 이거 저항한 점, 요거도 인덕터라고요. 지금 여기 붙어 있는데, 얘가 인덕터예요. 인덕터 L이죠, L. 근데 여기 액션 형태로 나온 거고, 얘는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 자, 여기 다이오드예요. 4148 다이오드. 일단 종이를 뜯어줍시다. D2, D2, D5라고 되어 있어요. 이 레퍼런스 번호를 봅시다. 자, 다이오드는 여러분들 방향성 있는 거 알죠? 다이오드는 방향성 있어요. 자, D2는 보니까 여기 있네. D2 하고 뒷면에는 얘 똑같이 액션 타입 안쪽으로 클린치 해주고, D2 그 다음에 DO가 어딨지? 이 밑에 있죠? 이 밑에서 방향이 있죠. 여기 D 방향대로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저항 한 점은 R5에 연결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R5는 이쪽이네요. R5. L1은 L은 이 회로에서 L 하나밖에 없어요. L1은 여기 위에 있어요. L1 이렇게 좀 피치가 좀 작죠. 지금 그렇죠? 부품에 비해서 작은데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된다. 약간 사이즈가 안 맞긴 한데 안쪽으로 얘도 클린치. 지금 우리가 총 4개 부품을 했죠. 그 얘도 이제 아까처럼 잘라줍시다. 길게 잘렸네. 그죠? 자, 얘도 납땜을 할까요? 밑에 하나 안 했죠? 여기를 납땜하고 그래서 다음 것까지 완성을 했어요. 또 다시 이제 저항이 어디 있냐, 저항이 어느 부분에 있나 하고 봅시다. 여기 있죠. 자, 여기 보니까는 여기는 저항이 D3가 있고, 그리고 저항 R2, R3가 있어요. D3가 있고 저항 R2, R3. D3 같은 경우는 1N5819라는 다이오드예요. 1N5819고 이 두 개는 지금 3.3kg, R2하고 R3에 들어가는 3.3kg짜리. 자, D2 보면은 여러분 다이오드는 여기 이렇게 방향이 있죠. 자, 여러분 잘 안 보이겠죠? 여기 방향에 띠가 있죠? 이 띠대로 접어서
T대로 방향을 맞춰가지고 꽂아주게 돼요. 구멍이 좀 작네요.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얘는 아까 Alt I3였죠. Alt I3에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좀 커팅을 해줍시다. 커팅한 니들을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이제 이 리드 같은 거 잘못하면 손에 꽂혀가지고 다치기도 해요.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떼면 그래서 또다시 이제 저항을 또 쭉 붙였어요. 자, 이제 저항류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저항류들은 납땜을 다 한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 부품이 낮은 거부터 우리 꽂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낮은 거부터. 그 다음 낮은 거 보면은 우리 LED가 있는데, 그 다음 낮은 거 찾아보면은 3파이 LED가 있어요. LED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이 LED가 있고, 여기 들어간 요런 LED가 있어요. 자, 두 개 다 꺼내서 비교하면은 얘는 지금 D1에 들어갈 LED예요. 빨간색 LED. 모양이 여기 좀 빨갛지 않지만 투명하지만은 불 켜면 빨간색이에요. 또 얘는 5파이 LED. 아까는 3파이, 이건 3파이 LED고 5파이 LED예요. 무슨 차이냐면 지름 차이예요. 지름. 얘 크죠? 이 지름이 5mm라는 거고 얘는 3mm라는 거. 먼저 작은 거부터 해봅시다. 3파이짜리 얘는 D1이에요. 빨간색. 여기 보면은 얘는 극성이 있죠. 긴 쪽이 있어요. 한쪽 길고 한쪽이 짧은데 긴 쪽을 플러스 쪽, 에노드 쪽에다 연결해줘요. 표시가 있어요. 다 표시가 있어요. 자, 얘는 이렇게 딱 했는데 얘는 보니까는 꺾기가 힘들어요. 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할 때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한쪽을 납을 붙여가지고 고정시켜주는 방법을 써도 돼요. 자, 이렇게 쓰든지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쪽을 먼저 납을 살짝 발라서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 한쪽 납을 납땜을 해요. 떨어지지 않게 한쪽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나머지 한쪽도 이렇게 납땜을 해요. 그 다음에 기니까 잘라야지. 이렇게 잘라요. 아까 잘랐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잘랐으면은 반드시 인두기를 한번 이렇게 대줘야 된다. 이렇게 LED를 붙였어요. 3파의 LED는 또 다른 데도 있어요. D4에도 하나가 있는데 D4는 녹색이에요. D4는 녹색. 이게 그 불을 켜면 색깔이 달라지는데 겉에는 똑같아요. 이게 뭐 클리어런스 타입이라고 하는데 투명한 타입이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투명한 타입이지. 꽂아가지고 얘는 이제 ISP 동작할 때 켜지는 램프예요. 긴 쪽이 에노드 쪽으로 가게 보드에 다 표시해놔요. 어느 쪽을 긴 쪽을 꽂을 거냐라고 다 표시를 해놔요. 자, 이 상태에서 한쪽을 땜하고 쓰면은 자, 자르라고 했죠?
두 개를 같이 자르고 잘랐으면 반드시 인도에다 한번 대서 홀더가 크랙이 혹시나 났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준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LED 두 개 짧은 건 했어요. R8이 하나가 있었네요. R8을 저항 하나 안 붙였네요. R8 찾아봅시다. R8 10ohm짜리 R8 R8이 여기 있었습니다. 깜빡 잊고 안 붙이고 그냥 갈 뻔했어요. 자, R8을 여기다 붙입시다. 이번엔 땜을 하고, 사실 여러분들은 땜을 먼저 하고 짜대는 게 좋아요. 괜히 이거 잘못했다 빠지면 더 골치 아파요. 근데 자, 이렇게 자르고 나서 한번 이렇게 져야 된다. 안 그러면 잘린 면이 되게 날카롭게 있어요. 잘린 면이.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붙여봤죠. 저항 하고도 다이오드 다 붙이고 LED 두 점을 붙였어요. 보통 이거를 전체 하려면 여러분들 한 10시간 이상 걸려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조립해 보세요 하면 10시간 이상들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할 거를 보면은 아까 낮은 부품부터 하라고 그랬죠. 낮은 부품들 보면은 IC들이 있어요. IC를 여기 있는 맥스23이라는 IC를 먼저 한번 붙여볼게요. 자, 맥스23이라는 거는 이런 IC예요. 얘는 이제 통신할 때 쓰는 IC인데 여기서 쓰는 전압 레벨하고 PC 쪽으로 갈 때 PC 쪽에서 쓰는 전압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그 레벨을 맞춰주는 IC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꽂읍시다. 이게 꽂는데 이게 잘 꽂아야 돼요. 이렇게. 방향 얘기를 안 했죠. 방향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그 화살표 방향이 있죠. 그리고 디귿자도 이렇게 파이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실제 IC 보면 비슷해요. IC 보면은 왼쪽 여기 점이 있죠. 좀 잘 안 보이겠지만은 요 부분 점 있죠. 점이 있든지 요게 디귿자로 파여 있든지 홈이 있는데 이 왼쪽 끝이 1번이고 1번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얘는 16핀짜리 딥 타입 IC예요. 그러니까 얘는 왼쪽 좌측 상단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U자도 이렇게 U자 그리듯이 숫자를 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피치가 약간 안 맞아서 피치를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줄여봅시다. 이렇게 살짝 접어서 조금 더 줄일까? 전체적으로 살짝 접읍시다. 자, 그러면은 딱 맞죠? 자, 얘는 어떻게 납땜하냐면은 뒤집어서 맨 구석을 먼저 자 고정용으로 이렇게 하면 납땜을 해요. 그리고 반대쪽 대각선을 하나도 고정용으로 납을 살짝 묻혀요. 이거 어차피 나중에 또 납땜할 거라 납을 살짝 묻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얘 떨어지지 않죠. 그 상태에서 나머지 다리 이렇게 고정시킨 다음에 나머지 다리들을 이렇게 납땜을 하세요. 아까 붙였던 것도 다시 한번 해주고 납땜을 해줍니다. 얘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납땜이 되죠. 볼록하거나 하지 않아요. 절대 볼록하거나 하지 않아요. 볼록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볼록하게 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볼록하는 게 맞다고 배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리드가 있으면은 절대 이게 볼록하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볼록하게 안 돼요. 근데 볼록하게 되는 경우는 여기 있죠. 여기 하나 납땜할 건데 부품이 없을 경우에는 하면요 여긴 볼록하게 돼요. 자, 이거 볼록하게 됐죠. 근데 부품이 있으면은 가운데 리드가 뚫고 나와 있으면 절대 볼록하게 안 돼요. 자, 다음으로 이제 IC 보면은 얘는 24402라는 IC예요. 얘는 EEP롬인데 이스케어롬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U4번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홈파이어 있는 데가 왼쪽 위로 놓고, 그리고 이쪽을 자 그림과 맞춰서 이렇게 삽입하면 돼요. 얘도 끝에 하나를 먼저 납을 살짝 묻혀가지고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나머지들 땜을 해줘요. 땜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U3 934 사료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934 사료도, 그러니까 U3도 얘도 U3이죠. 방향 맞춰가지고 홈파이어인데 봐서 이렇게 붙여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먼저 고정을 하나 해주고 나머지들 땜을 쭉 해줘요. 요 인두기가 여러분들 좀 지저분하죠? 이거 제가 10년 넘게 쓰는 거라 좀 지저분해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낮은 게 뭐 있을까 보니까 우리 스위치 한번 해볼까요? 스위치는 이게 팩트 스위치예요. 총 5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누르면 똑깍똑깍 소리가 나요. 따깍따깍따깍 소리 나는데 얘는 여기에 껴봅시다. 이렇게 해서 누르면은 딸깍하고 걸려서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네. 들어가죠. 얘는 이렇게 후크 같은 게 있어서, 후크가 있어가지고 얘는 그냥 한번 들어가면 안 빠져요. 지금 얘 구멍이 좀, PCB 구멍이 좀 작은 면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들어가면은 탁탁 들어가야 되는데 좀 작긴 하네요, 구멍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얘는 네 핀이니까는 네 핀은 우리 다 땜을 이렇게 해줍시다. 보통 이거 우리가 이 강의를 하면은 이거 납땜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10시간 걸려요, 보통. 우리가 3시간 강의인데 3시간 강의에 한 3타임 이상을 이제 이 납땜하는 시간을 가져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납땜 많이 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중간중간 부품 설명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 하지 못해요. 납땜이 끝났다. 그 다음 이제 뭐랄까 보면은 캐패시터를 한번 달아볼까요? 캐패시터는 여기 이제 전액 캐패시터하고 모노나 세라믹 캐패시터가 있는데, 제가 지금 꺼내는 거는, 제가 지금 꺼내는 요거는요 세라믹 캐패시터예요. 세라믹 캐패시터인데 이 세라믹 대신에 이제 모노 캐패시터를 써도 되고 세라믹 캐패시터 써도 되고, 다 쏟아볼까요? 이렇게
수가 되게 많아요. C 1,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8, 25, 26 뭐 되게 많은데 얘는 원래는 이렇게 얘는 얘도 레디아 타입이에요. 이렇게 기계가 얘를 물고 와서 찍게끔 돼 있는 거예요. 찍게끔 돼 있는 건데 이게 미리 잘라놓은 거예요. 미리 잘라놓은 거예요. 자, 레퍼런스 부분 많으니까 자 이렇게 많으니까는 이럴 때는 헷갈리지 않게 저는 이제 이 회로 아니까는 여기에 딱 두 점만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게 들어가는 위치가 요게요. C17하고 16이에요. C17, 16인데 C17, 16을 먼저 꽂고 나머지 꽂으면 헷갈리지 않겠죠. 자, C17, 16은 이렇게 좀 작아요. 얘는 104, 100나노고 얘는 22피코인가 그래요. 20피코인가 그렇고 얘 두 개를 먼저 우리가 꽂아줍시다. 그러면은 나머지 요 기호로 된 건 다 얘예요. 이 두 개는 먼저 꽂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아줬는데 자 얘도 약간 크린치 살짝 해주고 크린치 해줘도 불안하니까는 먼저 한쪽을 먼저 땜을 합시다. 한쪽을 먼저 땜을 해서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다른 쪽을 땜하는 식으로 우리가 합시다. 땜을 했으면은 이제 니프로 커팅 했으면은 한번 인덕 이렇게 대준다. 자, 커팅하면 보면요, 커팅하면 되게 거칠어요. 그리고 인덕을 한번 대줘야 돼요. 자, 나머지 이제 그냥 일반 캐패시터 기호가 없는 전액 캐패시터 제외하고는 다 얘예요. 다 얘예요. 자, 이제 하나씩 꽂아 봅시다. 한꺼번에 다 꽂지 말고 조금씩 꽂아가면서 합시다. 꽂고선 한쪽을 고정시키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합시다. 나머지 다 한쪽을 먼저 그냥 고정만 시키고 납을 이렇게 여기다 살짝 묻혀서 다리하고 패드 사이에다가 납을 묻혀가지고 살짝 고정. 얘는 고정이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들도 방향을 맞춰줄까요? 나중에 다시 땜해줄 거라 일단 납만 붙여서 고정만 할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를 고정시키고 하지만은 이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뭐 다리 살짝 꺾어서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다리를 꺾어서 해도 돼요. 꺾을 때는 얘는 상하로 45도로 기계가 치면은 레디알은 기계 치면 이렇게 꺾여요. 자, 나머지들은 지금 한 것처럼 한번 꺾어서 해볼게요. 나머지들은 자, 아까 얘기했죠. 얘들 엑시어는 안쪽으로 말리고 레디알은 이렇게 위아래 45도로 이렇게 클린치가 돼요. 이거는
기계로 찍으면 이렇게 딱 자동으로 클린치가 돼서 잘려요. 그래서 또 이거 설계할 때 자동으로 아예 얘가 클린치가 되는 각도도 생각해서 설계를 해요. 클린치가 되는, 얘는 이렇게 클린치 되니까는 이쪽 방향에 부품이 간섭이 없게 하거나 솔더를 이쪽에 묶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설계를 하게 돼요. 이렇게 꺾어 놓으면은, 자, 레디알은 45도로 위아래로 이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꺾으면은 이게 아까 그 액시얼은 안쪽으로 마르라고 그랬는데 얘는 45도 이렇게 꺾는 게 이제 맞는 작업이 돼요. 나머지들도 한번 그렇게 꺾어 봅시다. 그렇게. 자, 앞편에 몇 개는 직접 내가 손으로 땜을 해서 저기 한쪽을 고정시켜서 했고, 지금 얘는 45도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개 다 꽂아 놓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땜할 거예요. 거의 다 꽂은 것 같죠? 여기 안 꽂은 게 있었네. 이렇게 다 일단 꽂았으니까 이제 납땜을 해봅시다. 납이 좀 많이 갔어요. 늘 얘기하지만은 이따가 우리 리드를 잘라줄 건데 자르고 나선 항상 반드시 인두기를 한 번 더 대줘야 돼요. 실제 PCB 공정에서도 이렇게 한번 땜한 다음에 얘를 커팅을 하잖아요. 그럼 커팅한 다음에는 반드시 인두기를 한 번 더 대주게, 그 솔더 머신 한 번 더 흘려주게 돼 있어요. 안 흐르면은 그게 나중에 크랙 때문에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얘는 아까 이쪽 고정용 붙였던 거니까 고정용 붙였던 거에 떼어놓은 거 다시 잘 됐나 한번 보고, 여기도 땜을 해주고, 반대쪽은 고정용이죠. 아까 고정용을 살짝 땜 발랐던 거, 발랐던 거를 이렇게 여기도 이쪽도 땜들은 다 했고, 이제 잘라야죠. 이렇게 잡고 잘라야 돼요. 리드를 안 잡고 자르면은 그냥 원래 튀어버려. 다 뿅 하고 튀어버려서 이게 다쳐요. 그래서 잡고 잘라야 된다. 자, 아까도 이렇게 자를 때 리드만 자르는 게 아니고 납땜한 그 면도 같이 커팅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인두기를 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때는 기계도 툭툭툭 다 잘라요. 그냥 이 안에 톱날로, 날카로운 톱날로 얘들을 그냥 기계에서 주스 한번 보드를 지나가면은 주도독 하고 다 잘려버려요. 안 잘린 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도기를 다시 한번 대줍시다. 인도기 다시 한번 대주면요, 아까 그 납도 같이 잘린다고 했잖아요. 리드에다가 납도 다 잘리는데 그 부분이 매끈하게 바뀌어요. 매끈하게. 아, 이쪽에 안 자른 거 있었죠? 긴 것도 안 자른 거. 이쪽도 잘라주고. 한 대를 다시 다. 사실 클린치를 안 하고 일자로 집어넣고 땜하면은 그게 더 이뻐요, 사실은. 근데 클린치를 안 하고 땜을 하면은 좀 사실 좀 힘들어요. 좀 번거로워요. 매번 하나하나 다 한쪽은 고정을 시키고 한쪽은 납땜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거쳐야 돼가지고 시간은 좀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근데 일자로 넣는 부품을 일자로 넣는 게 제일 이뻐요. 이거는 그냥 뭐 이쁘고 안 이쁘고 그냥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캐패시터까지 쭉 달았어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스위치 한번 달아볼게요. 슬라이드 스위치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다리가 한 줄짜리죠. 한 줄짜리는 이쪽에 얘는 지금 헐렁헐렁해요. 여기 보면은 양쪽 끝은 고정용으로 납땜하는 거예요. 고정용.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고 얘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고정용 솔더링을 고정용 납땜을 한번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일단 살짝 붙이고 나머지들 땜을 좀 하고 이렇게 땜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리드는 가운데 3개예요. 가운데 3개인데 지금 양 끝에 바디 쪽에 납땜을 해서 고정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꽂고 손을 잡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납땜을 하든 아니면은 우리 저기 고정을 살짝 한 다음에 이쁘게 다시 납땜을 하든. 네. 또 이렇게 한쪽으로 납땜을 한 다음에 이러면 손에 떼도 안 떨어지니까 이 상태에서 땜을 벌레가 하나 날아다니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켰어요.
이게 납이 번져서 안 예쁘죠? 요거는 다시 인두기 대주면은 납은 패드가 아닌 곳에는 모이질 않아요. 납은 패드가 아닌 곳에는 모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인두기 대주면은 패드 쪽으로 납이 딱 모이게 돼 있어요. 또 스위치도 쭉 닫았죠. 근데 스위치가 하나뿐만 아니고 스위치가 좀 또 있어요. 스위치가 이쪽에 스위치가 얘는 자 두 줄로 돼 있죠. 두 줄로 돼 있고 여기다 꽂고 얘는 좀 빡빡해가지고 굳이 땜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약 1시간에 걸쳐서 반 정도 했어요. 지금 반 정도 설명하면서 했어요. 반 정도 했는데 다음 시간에 다음 동영상에서 나머지 이제 마저 완성하는 거를 할 거예요. 다시 설명하자면은,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런 PCB를 손으로 조립할 때는 가장 낮은 부품부터 조립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손으로 조립할 때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장에서도 이제 사람이 꽂을 경우에 이게 기계 양이 많지 않으면 기계도 안 하고 사람이 직접 꽂을 경우 있는데, 사람이 꽂을 때도 이 낮은 부품부터 꽂아요. 그래야지만 높은 게 우선 있으면은 낮은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부품들이 있는데 내가 낮은 거 꽂으려면 손에 걸려요. 작업자가 이거 꽂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은 부품부터 높은 부품 순서로 이렇게 공정을 짜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 지금 IC들, 그다음에 액션 부품, 일부 이제 낮은 스위치나 뭐 이런 부품들 지금 납땜을 했어요. 그리고 납땜하는 방법은 아까 리드를 커팅을 하고 하느냐 커팅을 안 하고 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커팅하고냐 커팅하고 하냐 안 하고 하냐. 그리고 액시얼은 리드를 안쪽으로 말아줘야 되고 레디얼은 45도로 꺾어서 이제 45도 이렇게 이쪽 이처럼 이렇게 45도 꺾어줘야 된다는 얘기 했었고, 나머지도 이제 부품들이 이제 큰 부품들하고 LCD까지 올라가는 부품도 있는데 이거는 자 다음 동영상에서 마저 하겠습니다.